저도 뭐 고백하자면 두 번째 손가락에 방아쇠 손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져보면 따까닥따까닥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라우병의 이혁진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전문의로서 손 질환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손 질환 중에서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방아쇠 손가락 또는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가장 흔하게는 손이 뻣뻣하다, 손가락이 안 펴집니다, 손이 아픕니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고 병원에 오시는데요.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 구부린 심줄에 문제가 생긴 거고, 방아쇠 손가락이 진행돼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 아예 안 펴져서 끝까지 안 펴지죠. 지금처럼 아예 손가락이 안 펴지는 현까지 가게 됩니다. 특히 요즘 골프, 테니스 많이 치시죠.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또 테니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흔히 나타납니다. 이유는 클럽이나 라켓을 잡고 하는 스포츠를 처음 시작할 때 초보자들은 무조건 힘을 꽉 주게 되죠. 일체를 들고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뭔가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손가락 구부린 심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때 방아쇠 손가락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요즘처럼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손가락을 많이 쓴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고, 어릴 때부터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때문에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병의 유병률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포발 연령 또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쉽게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 끝마디를 구부린 심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중간마디를 구부린 심줄 두 개가 손가락 하나마다 지나가게 되는데, 손가락 심줄이 제자리에 그냥 잘 있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 심줄이 지나가는 곳마다 군데군데 이렇게 띠처럼, 밴드처럼 터널을 만들어주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을 활차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방아쇠 손가락일 때 문제가 되는 부위는 바로 손바닥 뿌리 쪽에 딱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위에 있는 활차인 A1 활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 터널을 싸고 있는 그 활차 안으로 심줄이 두 개가 왔다 갔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심줄하고 터널 사이에 염증으로 인해서 터널이 결국 좁아지게 되고, 좁아진 터널을 심줄 두 개가 억지로 지나다 보니까 통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터널 안에서 심줄이 딱 잡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움직여지지 못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란 명칭도 결국은 총을 쏠 때 잡아당기다가 어느 순간 따카닥 방아쇠를 잡아당겨주고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안 되는 부위, 걸리는 부위가 있다가 걸릴 부위를 통과하면 손가락이 갑자기 확 접힌다. 그런 현상을 보고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터널 아래쪽으로 심줄이 두꺼워진 부위가 생깁니다. 이 두꺼워진 부위가 터널을 통과하면서 할 때마다 따가닥 따가닥 걸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걸려서 안 펴지는 증상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증상은 손가락을 구부리기가 힘들어요. 다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피는 것도 어려워요. 그다음에 손가락이 걸립니다. 걸려서 갑자기 안 펴집니다. 그런 증상을 주로 내원하시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증상이 심해지는 걸 다 느껴지시고 그렇게 호소하십니다. 주무시는 동안에 손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부종이 생기게 되거든요. 붓기 때문에 터널도 안에 있는 조직 다 붓게 됩니다. 부종 때문에 터널이 더 좁아지니까 손 자체가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뻣뻣해지는 거고, 움직 하다 보면 부종이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가 대부분이죠. 저도 고백하자면 두 번째 손가락에 방아쇠 손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져보면 따까닥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수술을 많이 하니까 집게 같은 걸 계속 잡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있어서 저도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나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첫 번째 제가 여쭤보는 게 손을 많이 쓰십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쓴다 하면 당연히 손을 덜 써야지 좋아지겠죠. 특히 운동을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골프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골프 프로분들과도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
그립을 살살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립 잡는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터널이 지나간 위치가 이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서 힘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동작을 피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좀 쉬셔야겠죠. 그 다음에 따뜻한 찜질도 부종을 빼주는 역할,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평촌 서울나우병원의 물리치료사 배민수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수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있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으로 쥐어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젖혀주시는 겁니다. 이 운동은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횟수를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아쇠 수지가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발생한 경우에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는데요.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전체적인 손가락을 대고 지그시 눌러주며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작들은 하루에 10회씩 3세트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통증도 줄여질 수 있고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다 하면 그 다음 방법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터널 안으로 주사를 직접 주입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게 되면 증상은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테로이드는 주사 바늘이 심줄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주사액을 놔버리면 심줄이 약해지고 끊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심줄 파열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아서는 안 되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맞을 수가 있지만 저는 3번 이상, 4번 맞겠다 하면 차라리 다음 단계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 단계 치료는 결국 수술적 치료입니다. 방아손가락 수술은 문제가 있는 부위인 이 부위 위쪽으로 한 1c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피부 절개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터널이 보이게 됩니다. 이 터널을 이렇게 절개해 주게 되면 이 심줄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심줄 주변에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염증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해 주고 이제 수술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 터널은 열린 상태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넓어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물게 되거든요. 상처 아무는 2주 동안은 물 닿을 수가 없고요. 2주 후부터는 이제 뭐 손도 씻을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손가락은 오히려 수술 직후부터 열심히 움직여주게 하기 때문에 손 사용하는 건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손가락, 해당 부위 손가락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치료했으나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손바닥 쪽은 나중에 수술 흉터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금처럼 남기 때문에 흉터 걱정도 하실 필요 없어서 여러 치료에 괴로워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일찍 수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부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방아쇠 손가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좀 아껴 쓰시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 평생 원하시는 스포츠 즐기면서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